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의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매일 오후 3시 클로징 시장 브리핑에서 중요 뉴스와 매수, 매도 노하우 및 채널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한 실전 투자 내용, 교육, 수익 관리, 이길 테마 형성 및 투자 포인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반 회원을 위해서는 회원 전용 및 우선 영상,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4월 13일 월요일 방송 1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오프라인 미팅 통해서 스킬업을 또 진행을 했죠.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서 좋은 또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또 많은 또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우리 머니케어 스쿨 회원님들이 좀 더 기본이 강해진다고 하면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있고요. 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또 메시지를 또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종목 다들 또 잘 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걸 다 공략할 수는 없지만 아침마다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은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또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같이 한번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주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IMO가 선박 탄소 배출량 관련된 부분에서 좀 파워풀하게 의사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부분이 당연히 우리 포트폴리오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조선업엔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주제가 조방원의 리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요. 여전히 여러분들 조선, 방산, 원전은 시장의 주도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후보가 당연히 다시 AI 관련된 내용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시장에서 대응을 못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여러 가지 또 물려있다 이런 내용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그런 것들은 저랑 같이 계속해서 출구 전략 펼쳐나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익 실현 정리를 좀 하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이윤즉슨 저는 이제 그 바이오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올해 제가 ABL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트레이딩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한번 해가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알테오젠, 또 리가켄바이오, ABL 바이오의 움직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가 경험을 좀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거에 알테오젠 하고요, 또 리가켄바이오의 초기에 큰 대형 수주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의 움직임들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진행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들은 여기 밑에 지금 종목별로 좀 나와 있죠. 이런 종목들을 같이 공유해서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하고요, 좋아요는 많이 눌러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장표를 넘긴다라고 한다, 그래서 보면 본다, 시청을 하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눌러주셔야 되겠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이야기 드려왔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 같은 경우,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O가 온실가스 초과 탄소세 부과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톤당 그 100%를 갖다가 부과하겠다 해서 지금 1톤당 최소 $100 이런 기준으로 다 설정을 했습니다. 요건 2027년부터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요, 빨리빨리 서둘러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2027년 전에 나타날 현상은 뭘까? 현재는 2025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도 여러분들도 세금 더 내라고 하면 더 내겠습니까?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국 공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상당히 크게 치명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뭡니까? 중국 선박은 뭐 한다? 미국으로 들어오면 입항료를 내야 된다. 그것도 아주 비싸게. 지금 그것이 현재 트럼프의 정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중국 선박을 제조할 수는 없고, 그러면 또 엔진도 바꿔야 되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나라가 뭐다? 한국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한국에도 뭐다? HD 현대마린 솔루션이 그것들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한화엔진 같은 경우는 현재 비즈니스를 준비 중이지 진행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신선박 건조에는 상당히 많은 또 신형 엔진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HD 현대마린 엔진, 현대임스, 그리고 한화엔진 이런 쪽들은 긍정적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오케이죠? 여러분들 우리 포트폴리오에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해운업계 이런 쪽 같은 경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가가 좀 하락을 하겠죠. 거기다가 뭐가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관세 정책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쪽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당히 보수적으로, 사실은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그쪽 부분은 투자할 업종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관련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마린엔진 제가 HD 현대마린 솔루션에 갔다가 매도하고 그때 장이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이거 수익 실현하고 나서 이쪽으로 저희 넘어갑니다라고 말씀드렸고 동종목 같은 경우 제가 누누이 강조드렸던 PER이 당시 말씀드릴 때는 25,500원대 얘기입니다. PER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근데 하나엔진은 20까지 갔다. 그러면 HD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는 더 업사이드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정확하게 지금 이 주가 기준으로 설명을 쭉 드려보면 사실은 우리 시작가로 하면 30%가 조금 넘는 수익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늦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도 그 다음날 정도 매수하신 분들, 뭐 이런 이날이나 아니면 이날 종가, 뭐 이런 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제가 최소 25% 이상은 저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늦었나? 안 늦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는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 급등을 하게 되면 또 시그널 체크하고 시그널 플레이 하는 것들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주가는 무진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위로만 달려갈 수는 없다라는 것들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어서 오늘부터는 뭐한다? 시그널 플레이 하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2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시간에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D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좀 봐도 늦지 않다고 제가 그저께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3거래일 전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날입니다. 왜 이야기 드렸을까요? 예, 그때 IMO 내부를 앞두고 나서 제가 이쪽 관련된 부분은 뭐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또 법규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우리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 엔진, 노후 선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노후 선박 아니면 친환경 엔진이 달려있지 않은 그런 선박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 내에 뭐 해야 됩니까? 배인 엔진을 교체해야 되잖아요. 특히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선박을 갖다가 운영하는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뭐 그 리트로 하는 것들이 다시 엔진 교체하고 이러는 것들이 그렇게 뭐 한순간에 빨리빨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쪽 수요가 크게 증가할 거다. 그 비즈니스를 하는 곳이 바로 HD 현대마린 솔루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보세요. 조금 조정이 온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면 더 매수를 못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성장성 부분은 상당히 좋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종목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동안은 매출이 변화가 크게 없다가 앞으로 어떤 이슈에서 성장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또 주저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전방업체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전방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주를 받고 전방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데 생산해서 이렇게 나가는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크를 갖다 증설하지 않는 이상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은 별로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물론 단가가 올라가니까 뭐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캐파가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 앞으로 미래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치는 거 마치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 성장주의 개념으로 돌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하나와 엔진 같은 경우는 제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그쪽보다 이쪽이 낫다고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내용들 다 맞았죠? 그럼 자,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갑니다. 셀트리온에 관련된 뉴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의 그 케어맨 아카데미를 늘 이야기 드리고 있는 투자 원칙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은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관절염, 척추염 적응증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입니다. 요거 이제 앞으로 이제 약국에서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도 우리가 구매할 수 있다는 좋은 뉴스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뭐 유플라이마가 매출 비중이 아주 높거나 이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있는 것들도 좋고, 동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고, 지금 주가 수준도 상당히 낮은 거죠. 지금 주가가 좀 하락한 이유 뭡니까? 바로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매크로 깨져서 하락한 거잖아요.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점이 좀 포인트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관련대로 포인트 잡아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회사 설명 내용들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가 나쁩니까? 그렇지 않아요. 뭐 3분기, 4분기 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왜 투자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컨텐츠 위주로 진행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돼 모든 주식을 거래할 때 기본적인 틀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룰은 여러분들 꼭 외우고 다니세요. 그러면 평생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이던스가 좋은가? 자, 셀트리온 가이던스 좋아요? 나빠요? 예, 3분기, 4분기 가이던스가 지금보단 훨씬 더 좋다는 점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리포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가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가? 예, 자사주 매입도 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직접 회장님께서 매출 관리도 하고 목표도 발표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 그런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0일 이동평균선 제가 직전 1년치에 대한 그죠? 240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보다 윗단에 있는가 하단에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파악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20일 이동평균선은 즉 실적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전체적인 평균으로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기준선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수평선의 개념이다라고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거보다 낮은 곳에 있다라고 하면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수축 국면에 있고 약간 저렴한 구간으로 진입을 했구나. 자, 그러서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221일 기준으로 다시 4등분합니다. 자, 여기와 여기를 또 나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고점이 있을 거고요. 저점이 있을 겁니다. 직전 여기 12개월 저점이 있을 거고요. 여기 고점이 있을 거예요. 신고가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를 또 나누죠. 이렇게 나누면 4등분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되는 건 만약에 이쪽 하단 25%와 있다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뭐 할 수 있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222 이동평균선 윗단까지 볼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참 친절한 머니케어 뉴스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도 누르시고. 자, 그리고 왜 하락했는가를 분석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기업의 내부적인 문제였는가? 아니면 매크로 때문에 하락했는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자, 매크로였습니까? 이번에 하락한 이유가 내부적인 문제였습니까? 예, 바로 매크로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매크로 때문에 하락한 이유는 매크로가 해소가 되는 그 순간이 오면, 그렇죠? 주가는 무조건, 리턴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하고 주가가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대여섯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놓는다고 하면 아주 큰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고점에서 여기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단 25%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공 확률 25%, 실패 확률 75% 이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 기준선 221선이 하면 5대5. 이게 개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것들이죠. 주가라는 것은 그렇게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좀 더 우리가 성공 확률을 높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가이던스 좋은 곳 중에서 221가 하단. 그러면 어떻게 221 상단에서 거래하는 것들은 어떻게 거래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고 와서 그것은 QOQ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우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환경을 가이던스를 가진 종목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221 상단에서도 눌림이 들어왔을 때 공략해주는 그런 건 트레이딩 스킬이기도 하죠. 자, 그 부분은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 드릴 시간은 아니고 오프라인 미팅 시간에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니케어 스쿨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자, 다시 셀트리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조건에 부합한 종목이 지금 뭐다? 셀트리온이다. 셀트리온은 25만에서 23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를 움직이는 것이 상단과 하단이다. 이걸 갖다가 나눠봅시다. 자, 8만 원 갭입니다. 그럼 2만 원 단위로 쪼개시면 아주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점은 여기 15만 원이었고요. 이제 2만 원 단위로 끊어가죠. 17.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19. 이렇게 가시죠. 그다음 그 윗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지금은 어디 위치했어요? 이쪽 하단에 위치했죠? 예, 가이던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 쪽에, 특히 하단 쪽에 저점 부분이면 어떻게 돼요? 상당히 낮은 구간으로 진입해 있다라는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으로 더 내려가는 것들은 뭡니까? 극도로 저평가 구간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과매도 구간 이런 내용들도 아니에요. 그냥 저평가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은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들이고 지금은 그냥 저평가 구간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가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평균가 정도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예를 들어 16만 원에 매수했는데 18만 원까지 올라오면 내가 기본적인 수익률 뭐 15% 이상을 목표로 할 수도 있고요. 10%를 목표로 할 수도 있고 20%를 목표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에 부합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야 되고 또 제가 볼 땐 하반기 정도 가면 목표가 충분히 20만 원 정도까지는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셀트리온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이던스 상을 가지고 우리가 체크해 보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구나 적어도 15% 이상의 상승은 또 우리가 즐길 수가 있는 환경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셀트리온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두고 가야 되나? 그러면 동사에 그 실적이 피크가 나오고 가장 실적이 잘 나오는 것들은 3분기 실적 발표 구간이다. 3분기 실적 발표는 언제 나온다? 예. 보통 이제 10월 말이나, 그죠? 이쯤에 나오겠죠. 그러면 그쯤이 전후에서 우리가 목표를 잡고 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그럼 그 사이에 중간에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때는 수익 실현을 또 진행을 하면 되는 그런 관점으로 셀트리온은 알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럼프 관세. 여기서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리고 싶냐면,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은 상호 관세가 상당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상호 관세에서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등을 첨단 부품을 뺀다. 첨단 부품은 또 뭘까? 첨단 부품은 우주 항공일 가능성이 높고 히토류 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히토류 쪽은 뭐 그렇다 치고 일단 우주 항공 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말이면 라이프 시멘틱스가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스피어스 코퍼레이션인가요? 예, 그것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그것도 참조해 주시고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상호관세분 제가 과거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트럼프가 일반 가전이나 이런 제품들까지 관세를 갖다 세게 때려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물가 상승률을 가져오고 물가 상승률을 가져온다는 건 채권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져오고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것들을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아니죠. 트럼프의 주적은 중국입니다. 중국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싶어서 그런데 중국이 원래 뚝심이 좀 세잖아요. 한번 또 잠수함 타면 잘 안 나타납니다. 그 부분이 좀 답답할 수 있긴 하겠죠. 자, 그러면 적당하게 수위 조절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것들도 당연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핵심은 상호 관세인데 자, 그러면 한국이 만드는 제품은 대부분 미국으로 가는 것들이 주력 아니고 우리는 뭐 중국으로 보내는 건 중간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 부분에서 불리할 이유는 저는 없다. 그래서 이 분리를 좀 편성을 해보면 트럼프가 약간 어떻게 됩니까? 현실적인 부분으로 돌아오는 정책을 펼쳐나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뭘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사람이 만든 악재는 사람이 풀어낸다라는 것도 제 지론이고 과거에도 트럼프가 항상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는 다분히 비즈니스적인 사람이면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를 경험한 그 시간을 지난 10년을 바라보면 또 뭐 물론 트럼프 월드라는 그 빌딩을 우리 한국 여의도에 지을 때도 생각을 해봤지만 그냥 현실적인 사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꼰대잖아요. 제 입장에서도 꼰대인데 뭐 젊은 분들에서 얼마나 심한 꼰대겠습니까? 나이가 지금 80인데 그렇죠? 자, 그분들의 사고방식은 한번 생각을 갖다 잘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어떻게 돼 돈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쪽에 더 관심이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 그것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아서 오버행이 크게 터진 종목 바로 삼성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베트남 공장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영향을 받은 것들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것도 역시 3일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포트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중은 높지 않아요, 사실은. 이건 왜냐하면 이때 눈치 보고 좀 잡아서 평단 하방으로 잡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조금 20%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위로 급등각 나오게 되면 근데 이랬잖아요. 제가 항상 주가는 급등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은 상승을 하지만 내일 정도는 당연히 눈치 보는 날이잖아요. 14일 날. 미국 시간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15일 새벽이니까. 그러면 뭐 내일은 또 음봉 뜨겠죠. 그럴 때 조금 더 담아주던가 판단을 잘 내려야겠지만 저는 비중 30%까지 무조건 증가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삼성전기에 대한 여러분들 제가 리포트는 한번 개인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습니다. 종목별로 그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LG전자 이것도 같이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멕시코와 그죠? 베트남 뭐 이런 곳에 다 그 LG노텍이 사실은 동사의 주가를 좀 깔아뭉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의 20% 이상의 영업이익이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그 회사가 지금 깔아뭉개졌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LG노텍이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반등이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LG전자 여담으로 말씀드리지만 보유하신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 던지지 마셔라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81,200원 들고 있어요. 안 버립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크웨이 이거 같은 경우는 관세 여부 떠나서 일단 최저가 찍혔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기 오늘 주가 이 하방으로 그냥 매수해 주세요. 오늘 내일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그리고 비중 뭐 다 갈 거 아니잖아. 여기서 잡으실 때 여러분 맥스 40% 정도 잡으시고 만약에 하방으로도 눌리잖아요. 하방으로 열려있으면 얼마나 더 많이 열려있겠습니까? 제가 아까 셀트리온 얘기할 때 중심선 기준으로 상단, 하단 나누고 고점하고 나눠보면 이건 직전 12개월 동안 여러분들 최저가 수준에서 매수하는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쫄면 안 되죠. 그렇다고 비중을 풀베팅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40% 정도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열어두면 돼요. 그럼 평단 조절하면 여러분들이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테크윙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매크로적인 연소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하락을 하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질문하신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갖다 좀 해드리면 자, 현재 주가 이하로다가 비중 30%든 40% 설정을 하시고 그 하방 쪽으로 열어두고 분할 매수 하시면서 컨트롤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로 내려갈 때 뭐예요? 음봉 때 매수하지 마시고 양봉 터질 때만 매수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주 심플합니다. 케어맨의 투자 원칙은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암기만 잘해주시고 제가 살짝 팁을 던져주면 그걸 잘 활용해 주시면 절대 여러분들은 문제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도 다 커버링 해드리고 있잖아요. 문제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곧 해결될 겁니다. 뭐 실제로 제가 여담으로 얘기 드리면 HD 현대 그 미포조선 있지 않습니까? 현대 미포.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수익권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한 달 반 전쯤에 저 같은 경우는 대략 왜 다른 거 하느냐고 손절치고 나왔지만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나쁜 종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대부분 종목들은 또 그렇게 해서 시간이 되면 커버링이 다 될 거면 자연 커버링이 되겠죠. 그런 것들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순간적으로 매크로 때문에 눌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는 그 귀신도 못 이겨요. 매크로 때문에 눌리는 것들은. 그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이 오래 가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항상 제일 오래 가는 것이 1년이에요. 왜냐면 1년 사이클을 두고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파미셀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매수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냥 9,000원으로 보세요. 저는 이 정도의 평단이 조절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여기서 얼마 몇 퍼센트 들어가죠. 일단 하락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중 같은 경우는 25%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요 구간에 보통 평균이 25%예요. 노골적으로 뭐 30% 얘기 드리는데 아니 실제로는 25, 4등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눌리게 되면 조절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죠. 일단 눈치 보고요. 25 잡아놓고요. 남음에 내일 모레 있잖아요. 시장이 좋게 나온다. 반응이 좋게 나온다 그러면 다시 10% 업으로 올리고 저는 최대 배팅 물량이 보통 50%를 넘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항상 제가 50% 이상 들어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예, 커버링 치기 위해서 그때 물량을 더 확보해서 나가서 평등단가 조절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은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항상 어떻게 돼요? 리스크를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건 아주 큰 틀이었는데 대부분 산수적인 내용인데 이 산수들을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산수가 있고 또 시장에는 상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수가 있고요. 그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시장에 존재하는 우리가 항상 존재하는 그 주식 투자할 때 상수는 뭡니까? 바로 내가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항상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종목은 실제로 내가 원래 들어가고 싶은 양이 50%를 넘기지 않는 것들이 가장 기본 틀입니다. 대신에 뭐 합니까? 예, 비중을, 종목의 예를 들면 개수를 조금 늘려주시면 그걸 다 커버링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고요.
화장품 얘기 빨리빨리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네요. 제가 잉글로드랩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고, 코스맥스 비싸서 잉글로드랩으로 할 거고, 또 선크림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이 있어야 된다. 거기랑 할 수 있는 회사가 잉글로드랩이다. 그래서 코스맥스가 잉글로드랩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 그런 뉴스가 뭡니까? 절대 미국산은 이제 마음에 안 든다. 한국산 써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백인이 인디언 되고, 그죠? 흑인이 다시 또 미국 선크림 바르면 백인 돼버리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죠. 자기의 자연 피부색 그대로 유지시켜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크림, 우리나라의 코스맥스가 생산하고 있는 그런 선크림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골프 치고 다닐 때 코스맥스 뒤에 딱 제조원만 딱 보거든요. 저는 코스맥스 것만 사실 쓰급니다. 한국 콜마 거는 실제 생각해 보니까 좀 비싸기도 해요, 실제로. 약간 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품질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자, 코스맥스 살짝 볼 텐데요.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게 여기서 트레이딩을 할 거냐 말 거냐. 이건 높은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야기 안 드리고 제가 뭘 이야기 드리는 겁니까? 이건 이제 스킵할게요. 바로 이거지. 예, 이렇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이날 이야기 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날도 아마 장중에 매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차이가 많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 느낌을 잘 체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또 뭐 8%, 10%뭐 이 정도는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ABL 바이오 여러분들도 관심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히스토리를 공부해야 되고 과거 역사를 갖다 왜 공부해야 되냐도 주식의 하나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4조 원의 그죠 계약 체결한 공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알테오전도 과거에 첫 번째 주가가 막 상승하기 시작한 때 첫 계약이 4조였고요. 리가켄 같은 경우는 2조 정도 됐었거든요. 기억이 나십니까? 이걸 기억을 못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ABL 바이오 투자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 자, 그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주가가 당시 이렇게 쫙 치고 올라가서, 그 다음에 3분의 70%나 뭐 50% 이상이죠. 주가가 차익물이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분명히 이건 오게 돼 있어요. 이 종목이 나빠서 그러냐? 그건 아니거든요. 뉴스로 상승을 한 거죠. 공시 뉴스로 해서 차익물은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주가가 지속적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다음 가이던스가 좋아지잖아요. 실질적인 실적이. 그냥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 발표량이 어떻게 돼요? 그쵸. QOQ 대비 좋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성으로 가는 것들이 그것이 나타난 모습이 알테오전과 리가켄바이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는 그걸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ABL 바이오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오늘도 오릅니다. 그쵸? 오늘도 오르는데 어느 순간이 돼서 좀 눌리게 오겠죠.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자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45,000원짜리. 여기에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45,000원으로 온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차익물이 나올 때 그때 수급 현황을 다루 파악거나 해야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5만 원 언더는 올 것 같다. 지금 현재 상황의 위치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자, 총 스타트 라인으로 해가지고 2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4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올랐는데 그 중에서 50%는 털어야죠. 만 원 정도는 빠질 수 있다. 차익물의 현황이니까. 그리고 계속 오히려 끌어올릴 수 없으니까 무슨 공매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나면 어땠습니까? 한번 만 원 정도 하락을 하면 좀 더 하락을 하게 되어져 있다는 그런 원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5,000원 정도까지 우리가 충분히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을 기다려보자. 현재 기간이 그렇죠. 이게 만약에 다시 또 뭡니까? 계속 상승을 해서 고점이 6만 원이 아니고요. 7만 원, 8만 원 간다고 그러면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거는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이야기 드리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뭐예요? 한 번 정도 뭐가 온다? 예, 눌림이 들어온다. 눌림이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것을 공략을 해야 된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는 그렇게 우상향해서 간다라는 것들. 과거에 우리나라의 그죠? 같은 기업들, 그 형태에 가진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였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참고로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된다. 기업의 내용이나 상세 내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뭐를 본다? 실적 현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과거의 주가 모습이 어떻게 움직였다는 것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돼요?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또 여러 또 투자 전문가들은 ABL 바이오에 대해서 목표가를 정해놓고 계속해서 스피치 할 겁니다. 그 점을 잘 생각해서 결국은 주식은 언제 사냐? 또 어느 가격에 사냐?
왜 사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좀 시간이 좀 길게 진행을 했는데 할 내용도 많고 장이 좋아지니까 또 어쨌든 저도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들 거 많은 종목들 커버링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제가 한 내용들 다 참조하셔가지고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니케어 스쿨 회원에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죠. 내 몸속에 투자의 틀을 잘 만들어 놓으면 특히 젊은 분들 말입니다. 그냥 맨날 100만 원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저기 찔러대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배워서 결과적으로는 젊은 분들은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시니어들하고 같이 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결국은 저처럼 되실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잘 참고하셔서 같이 한번 가실 수 있는 기회를. 그것이 현명한 사람 하니까. 여러분 20대 투자자들하고 같이 노시겠어요? 같이 경험 있는 사람하고 노시겠어요? 그것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머니케어 뉴스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 회원 가입 방법 안내드립니다. 1. 동영상 선택 후 영상 시청을 시작합니다. 2. 영상 하단에서 더보기를 터치하세요. 3. 영상 하단에 있는 유튜브 영상 붉은색 아이콘 머니케어 뉴스를 터치하세요. 4. 첫 번째 일반 회원 가입 버튼이 나옵니다. 5. 아래로 화면을 내리세요. 그러면 머니케어 스쿨 회원 가입란이 보이실 겁니다. 케어맨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머니케어를 원하는 분들은 머니케어 스쿨 회원이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